안녕하십니까? 문제 어렵습니까? 뭐 계산 문제 뭐 하나 있고, 그죠? 계산이 두 개인데 뭐 그거야 아마 계산 문제는 어차피 크게 틀려도 신경 쓰지 말라 했잖아요, 그냥. 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1번 다음 중 농어촌 특별세와 관련 없는 주세로 옳은 것은, 그렇죠? 우리가 부가세 공부하실 때 그 세목별로 부가세가 붙는다겠죠? 근데 문제가 각각의 부가세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얘처럼 거꾸로 물어볼 수도 있다 했죠. 농특세와 관계없는 조세. 일단 취득세는 농어촌 특별세 붙죠. 부가세 농특세 10%하고 지방교육세 20%. 양도소득세는 감면의 경우에 감면세액의 농특세 20%. 종부세도 농특세 20% 붙고 등록세는 지방교육세가 붙는데 감면의 경우 얘도 뭐가 붙어요? 농특세 붙죠. 그러니까 여기 농특세 관련 없는 주세는 5번이죠. 재산세는 농어촌 특별세 관련 없다. 그러니까 문제가 그 부가세를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는 거꾸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했죠. 뭐 예를 들면 지방교육세와 관련이 없는 주세를 골라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얘는 이제 뭐겠어요? 만약에 나오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인데 이 중에서 지방교육세와 관련이 있는 건 3개죠. 이렇게 3개만. 그죠? 얘네 둘은 관계없죠. 만약에 얘가 나온다 치면은 이 중에 답이 있겠죠. 일단 배운 것 중에 내니까. 근데 문제는 오지선다행이니까 요거 3개 집어넣고 여기다 뭔가 하나 넣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 둘 중에 하나 집어넣겠죠. 그게 오지선다행. 그럼 얘는 이제 일단 안 배운 게 나오겠죠. 왜? 우리가 배운 건 이거니까.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풀어야 했어, 이거? 만약에 3개 나오고 여기 4번 안 배운 거 나오고 예를 들면 이렇게 5번 종부세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어떻게 풀어야 했어요? 얘는 제끼고. 그죠? 그러니까 안 배운 게 나올 수 있어요. 많이는 안 나오죠. 한두 개 정도 나올까 말까요? 어떤 그 과목별로. 그러면 5개 지문 중에 얘가 안 배운 거면 얘는 어떻게 해라? 어차피 안 배운 거니까 신경 쓸 거 없다 했죠. 배우지도 않은 걸 계속 째려본다고 얘가 답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아는 것도 배운 것도 모르는 판이니까 얘는 신경 쓰지 말아 했죠. 그럼 4개 중에 답을 골라라. 여기 답이 있죠? 5번. 5번 쓰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뭔지 신경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1번, 2번, 3번, 5번이 답이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그럼 답 몇 번 써야 돼요? 그럼 4번 있어야 돼요. 안 배운 거. 얘가 답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답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처음에 문제 풀 때는 이렇게 나오면 얘는 제끼고 나머지 중에 고르고 여기에 답이 없으면 얘를 쓰면 된다. 이렇게 풀면 돼요. 이런 것. 그러니까 하나 정도 모르는 지문 나와서 당황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죠. 괜히 이거 안 배운 거랑 짜증나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답을 고르면 돼요. 어쨌든 부가세 문제를 가지고 이런 형태의 변형이 될 수 있다. 근데 결론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요? 기본사항인 각 세목별로 부가세가 뭐가 붙는지 알면 되는 겁니다. 그걸 걔만 알면 어차피 문제가 변형이 되더라도 답은 다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기본 개념 확실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1번, 5번이다 그렇고 2번 다음 지방세에 해당하는 세목으로만 묶인 것은 우리 지방세 11개 있다 있죠. 지방세 11개 뭐 있어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그리고 뭐 있다? 지방 그랬죠. 그리고 지역 주민이 자동차 안에서 담배 핀다 레저세 요거죠. 요거 빼고 나머지는 다 뭐야? 국세. 법인세는 뭐예요? 국세, 종합소득세, 국세, 재산세, 지방세, 상속세, 국세, 취득세, 지방세, 지방교육세, 지방세, 그죠? 등록면허세, 지방세, 지역자본실효세, 지방세, 부가가치세, 국세. 이런 문제 풀 때는 일단 디귿번에 재산세는 누가 받아서 알죠? 그럼 디귿은 들어가야 되는데 1, 3, 5번은 디귿이 없어요. 답은 2번하고 4번 중에서 그냥 그럼 디귿 미음 공통이고 시읒 공통이고 그럼 지읒이냐 비읍이냐 그죠? 지읒이 부가가치되고 그죠? 그 다음에 비읍은 지방교육세 그럼 비읍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답이 4번이죠. 4번 나머지 몰라도 그죠? 얘는 그러니까 기억내 이렇게 나오면 이건 이런 거 푸시라 그랬죠. 그러면 괜히 쓸데없이 재산세 하나만 봐도 일단 1, 3, 5번이 답이 아닌데 막 1, 3, 5번 가지고 막 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껴버리면 확률이 2개 딱 늘어나죠. 5대5로 늘어나. 그럼 공통상 빼버리면 그 공통 아닌 것 중에 서로 비교해서 그 중에 답을 고르면 됩니다. 그럼 얘가 쉽게 풀 수 있으면 생각보다. 그죠? 2번 정답은 4번이죠. 4번. 그죠? 구세방식 구분하는 거야. 뭐 쉬운 얘기고. 자, 3번 부동산의 법정신고 기한 또는 납기한 설명가 틀린 거 그랬죠? 자, 취득세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납기.
취득세 원래 취득일로부터 60일이죠. 근데 상속은 항상 언제다? 네, 상속 항상 똑같아 있죠.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있으면 9개월. 하여간 우리가 세법에서 상속이란 말이 언급이 되고 그 상태에서 기간을 물어보면 다 똑같다. 그죠? 그러니까 상속세도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 말이 이렇게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취득세도 상속받으면 그렇게 가고, 또 뭐예요? 모르는 것도 있죠? 고급 오락장 취득 후 일정 기간 안에 용도 변경하면 중과세하지 않는다. 그게 30일인데 고급 오락장을 나이트클럽을 상속을 받으면 언제까지 용도 변경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게 똑같죠? 뭐라고요? 6개월이라니까, 상속이라니까. 원래 30일인데 나이트클럽을 상속을 받으면 언제까지 용도 변경하면 된다. 상속까지. 그러니까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게 간다니까요. 똑같다니까, 상속은. 그러니까 지금 1번은 틀렸죠. 왜요? 상속 개시일로부터 아니고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그래야죠. 개시일로부터 가는 건 없어요. 상속은 전부 다. 언뜻 보면 또 이게 틀릴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예를 들면 실제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이 문제는 만약에 틀리게 되면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서 틀리는 게 아니잖아요. 아는데 틀리는 거죠. 이렇게 건너가다 보니까. 근데 그거를 줄여야 됩니다. 제가 계속 하는 거죠. 이거 하나 틀려버리면, 한 문제 틀려버리면 얘 때문에 치명타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건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 실수를 줄여야 됩니다. 자꾸 연습해서. 1번 틀렸죠. 2번은 등록세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하시면 되고, 종부세는 당일엔도 12월 15일입니다. 자,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원래는 정부 부가가세제도 뭐가 나온다? 고지서가 나와. 예외적으로 신고납부 선택. 근데 어쨌든 간에 결론은 날짜는 똑같습니다. 12월 15일까지 해야 된다. 당연히 그죠? 없으면 되고. 부가가시세는 2번 내죠. 그죠? 6개월 단위로. 걔는 그 기간 끝나고 다음 달 25일입니다. 다음 달 25일. 그러니까 1기분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니까 다음 달인 7월 25일이고, 2기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니까 다음 연도 1월 25일이 확정신고 기한이 되겠죠. 건물 양도세 확정신고는 항상 언제다?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1번이죠. 아니, 다음 년 5월 31일. 그 말이 아니잖아. 아니, 그럼 그따 치면은 제가 볼 때는 답을 5번을 쓰면 안 되죠. 1번이 확실하게 답인데 왜 5번까지 가는 거예요? 답은 1번을 써야 되는 거지. 누가 봐도 1번을 써야 되죠. 그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만약에 그 말이 맞다 치면은 만약에 실제 시험 보러 가면 5번 쓰면 무조건 틀릴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을 무조건 써야 돼. 얘가 확실하죠. 그리고 1번을 풀었으면 2번부터 읽으면 안 되는 거, 원래는. 제가 말했죠. 문제 풀 때 읽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문제가 뭐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데, 중개탑법인 저기 하면 뭐, 그까지 뭐 해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내가 인정을 하는데, 문제 풀 때 1번을 답을 쓰신 분들은 제가 말했죠. 이 문제 풀 때도 답이 1번이면 2번부터 읽지 마시라니까? 근데 지금 이게 그냥 동형 모의고사라고 해가지고 답이 1번 써놓고 여기서 1번 써놓고 2번부터 읽으신 분들은 잘못된 거예요. 그럼 안 된다니까. 이게 지금 뭐 연습하는 거예요? 문제 푸는 요령도 연습하는 건데 아직도 1번이 정답이 확실한데 써놓고 2번, 3번, 4번, 5번 읽는 분들은 그분들은 나중에 후회합니다. 왜? 걔 때문에 문제를 몇 문제를 못 푼다니까요. 지금이니까 이게 그렇지. 가보세요. 한 문제가 엄청 크다니까 나중에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이거 풀 때도 유형 풀 때도 답이 1번이면 2번부터 안 읽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확실히 1번이면. 이 문제는 확실하게 1번이죠. 항상 개시일이. 그러면 1번 딱 쓰고 2번은 읽지 마세요. 그리고 4번을 바로 가야 되는 거야. 그래야 시간이 주는 거죠. 이 문제 30분 안에 풀어야 되는 거죠. 문제는 30분에 풀어야 돼. 1분씩 풀어요. 30문제니까 1분 안에 풀어야죠. 그죠? 시간 너무 많이 풀었어요, 문제를. 마킹하는 시간 뭐 얼마나 걸렸어요, 그죠? 5분 안에 마킹해야 되고. 5분도 안 걸리죠. 다른 1번인데. 그래요? 5월 31일까지이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1번 써야 됩니다. 그죠? 네, 그거는 약간 그런 게 있다. 인정을 하겠어요. 근데 답은 1번이에요, 1번. 확실히. 1번을 쓰셔야 돼요. 자, 4번은 다음 취득세가 가세되는 경우로 묶여 있는 것은 자, 우리가 뭐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 취득의 형태는 우리가 토지할 때 설명드렸었죠. 이 토지를 취득하는 방법은 뭐가 있다 했어요. 나는 땅은 없는데 돈이 있다.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된다 했어? 땅은 없고 돈이 있다. 그럼 어떻게? 돈 주고 사면 된다겠죠? 그럼 뭐 한다 했어? 매매 이렇게 할 수 있고. 나는 돈 없어. 땅도 없고. 아버지 엄마가 땅이 겁나 많아. 그럼 나는 취득할 수 있죠? 어떻게? 증여를 받으면 되지, 증여를. 아니면 돌아가시면서 뭘 받는다? 상속받 이렇게 된다 했잖아요. 그죠? 이게 취득하는 방법이라겠죠? 자, 근데 뭐 있다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겠죠? 그죠? 나는 돈도 없고 아버지 엄마 땅도 없어. 가진 건 뭐야? 니약하고 삽밖에 없어. 그냥 가진 도구를 활용해서 바다를 메꾸는 거죠. 메리칸처. 그죠? 땅은 있는데 다 농지야. 이 가격을 좀 올리고 싶어. 그럼 지목 변경하면 되죠. 그래서 성질 변경해서 지목을 변경한다. 이게 전부 다 우리가 세법에서 말하는 취득의 형태입니다. 이 말은 이렇게 취득할 수 있다는 거죠. 부동산을. 그러니까 이걸 전부 다 취득으로 봐서 과세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승계취득인데 유상승계, 그리고 얘는 무상승계, 그리고 얘는 뭐라 그래요? 원시취득. 요거는 간주취득 그럽니다. 결국 취득은 유상이든 무상이든 원시든 간주든 다 취득으로 보아서 과세를 하겠다는 뜻이고, 그죠? 근데 이제 여기 매립간척의 원시취득에 보면 뭐가 나온다? 이런 예외가 있다 있죠?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제조조리, 건조, 그리고 광업권, 어업권을 초론으로 취득하면 이거 비과세해주고 얘도 면제해줍니다. 그럼 얘네들은 원시는 과세를 안 하지. 그건 예외 규정이죠. 원칙적으로는 원시도 과세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은 안 하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취득의 형태인데 4번 보시면 과세되는 격으로 묶여있는 것은 기억, 토지 매립간척, 원시 취득. 네 되죠? 기억. 지금 부동산 증여로 취득했대요. 무상승계 취득이잖아. 그렇죠? 무상승계 취득. 디귿 차량의 제조 및 주문의 선박 건조. 디귿은 뭐예요? 얘는 원시 취득 과세하지 않는다. 이건 우리가 누누이 강조했던 거니까 일단 디귿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럼 1, 3, 4번은 답이 아닌 거죠. 그럼 2번하고 5번 중에 정답이 있는데 기역, 니은 공통이고 미음도 공통이에요. 그럼 리을이냐 비읍이냐? 리을, 비읍 중에 정답이 가려지는 거죠. 리을,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 증가, 간주, 취득. 들어가 있죠? 정답 2번이죠. 미음은요?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 허가 건조. 자, 취득세는 뭐라겠어요?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하면 그랬죠? 비읍은 어업권 출원, 얘도 과세 안 한다. 원시 취득. 그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정답 2번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취득의 형태라는 거죠. 전부 다 취득으로 보겠다. 그런 의미가 되니까. 그죠? 답은 뭐 2번이다 보시면 되고. 자, 5번 취득세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취득세 과세권자는 누구예요? 물건 소재지관을 특광도. 얘는 특광도세니까 과세권자가 특광도, 도지사죠? 그러면 등록세는 누가 과세권자예요? 도 및 구죠. 그러니까 도지사 및 구청장, 그죠? 도 및 도세 및 구세. 재산세는 원래 시, 군, 구세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취득세는 징수는 시군에 위임해서 내는 건 시군에서 신고하고 납부를 하지만 걔가 과세권자는 아니죠. 위임만 한 거니까. 그죠? 그거 좀 조심하시고. 자, 근데 취득세는 전부 다 지방세니까 물건 중심이니까 어디? 물건의 소재지로 간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2번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법에서만 과세되는 조세이다. 틀렸어요. 왜요? 이게 만자가 들어갔죠? 그럼 뭐 취득세는 항상 신고납부만 아니라 신고납부 안 하면 가산세 붙죠? 그럼 뭐 나와? 구치소 나오죠. 구치소. 뭐? 보통 징수. 2번 틀렸죠. 네? 3번은 취득세는 누진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표준세에 대하여 탄력세를 적용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세율이 이런 것도 있죠. 비례세율도 있고 뭐가 있다. 누진세율이 있습니다. 비례와 누진세율이 있습니다. 이런 뭐랑 관련된 거냐면 과세표준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과세표준이 커지면 세율도 같이 높아지는 걸 둘 중에 뭐라고 한다? 과표가 커지면 세율도 같이 높아지는 걸 누진세율 그럼 항상 일정한 걸 비례세율 그럽니다. 이 비례세에 해당되는 게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비례세율에 있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누진으로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 다 되는 거 재산세하고 양도세는 비례세율도 있고 누진세율도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중에 재산세 중에 누진은 딱 3개 있다. 나머지는 다 비례세율로 돼 있습니다. 누진 3개 뭐가 있나? 별도 합산 대상 토지와
종합합산 대상 토지 그리고 주택 요 세 개만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요 세 개가 나중에 뭐 낸다겠죠?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된다. 그래서 종부세도 뭘로만 되어 있다? 얘들도 누진이고 종부세도 누진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는 누진 아니고 그리고 지방세는 다 뭐가 가능하다? 플러스 마이너스 100분의 50 범위에서 뭐 할 수 있다?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거기 3번 지문은 누진세를 적용을 안 하고 표준세율에 대해서 탄력세를 적용할 수 있다. 그렇죠? 이때 조심할 건 취득세는 표준세율만 적용하니까 이거 뭐요? 중과세를 그러면 안 됩니다. 중과세는 가감 조정하면 안 되죠. 뭐가 됐든지 간에. 왜? 취지가 안 맞잖아요. 중과세라는 것은 예를 들면 사치성 재산을 취득했어요. 그럼 네가 사치성 재산 취득했으니까 내가 중과세 한다는 의미인데 이거를 가감 조정해가지고 이걸 더 높이면 사치성 재산 재진 건 아니잖아요. 세금이 너무 가중되고 이걸 줄여버리면 그럼 사치성 중과세는 의미가 없는 거지. 그래서 중과세는 가감 조정을 안 하고 뭐만 표준세율만 한다. 그런 얘기죠. 그렇고 4번 등기등록 하지 않은 경우도 뭘 하면 사실상 취득에서 과세하죠. 그럼 되겠죠. 그리고 5번 사실상 취득이 아닌 뭐도 의제 취득. 취득 의제가 뭐예요? 간주 취득 그러기도 하죠. 같은 말이에요. 자, 간주 취득은 무조건 내용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간주 취득. 자, 얘가 어디서 나온다? 중가산세. 그래서 중가산세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간주 취득이 시험에 되게 잘 나옵니다. 그리고 세율 중에 특례 세율에 세율은 뭘 적용하냐? 중과 기준세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율이 특례가 두 개잖아요. 그 중에 중과 기준세율 적용하는 대표 주자가 뭐다? 간주 취득입니다. 그리고 중가산세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나오는 게 대표적으로 간주 취득이 있습니다. 얘는 지금 여기 근데 요거가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내용인데 이게 전부 다 얘가 연관이 있습니다. 중요한 연관이 있죠. 그러니까 간주 취득은 내용을 무조건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얘만 기억하면 안 돼요. 제목만. 왜? 시험은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뭘 물어봐? 안에 있는 걸 뭐 안에 있는 걸 이거를 이렇게 물어보죠. 토지를 구한다. 지목 변경. 그 실제 시험에 이게 되게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토지 지목 변경의 경우에 신고하지 않고 신고납부 않고 매각하면 뭐 중가산세 적용한다. 그럼 땡 틀렸다. 왜? 지목 변경은 중가산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뭐 실제 그렇게 나옵니다. 부가징수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건 얘만 기억하면 없어요. 제목 기억은 뭐예요? 이렇게 나오는데 시험은. 건축물 개수. 그죠? 얘네들은 이제 특례 세례 또 여러 번 나왔죠. 2번이나 나왔어요. 특례가 시험에 2번 나오는데 전부 다 정답이 간주 취득에서 정답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차량, 기계 장비, 선박의 종류 변경. 물론 얘네들은 이렇게 해서 뭐가 된다? 가액이 증가가 된다. 가액 증가. 그리고 잘 아시는 과점 주주의 주식 취득. 과점 주주의 주식 취득. 자, 그래서 과점 주주란 무슨 법인?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몇 퍼센트? 50% 초과해서 가지고 있는 걸 과점주주 그럽니다. 일단 최소 얘는 뭘 기억해야 된다? 설립 당시 과점주주는 과세하지 않는다. 최초 과점주주는 뭔다? 전체를 취득으로 간주하고 재차는 증가분. 이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자체도 시험에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니까 간주취득은 무조건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용상으로. 그죠? 그러면 이 간주취득은요. 만약에 여러분 지목 변경했다 쳐봐요. 그럼 취득세 내죠. 세율이 얼마예요? 그러면 지목 변경하면 세율이 얼마? 취득세율이. 네? 여기 있잖아요. 여기 중과기준세율. 얘가 몇 프로야? 2%. 그 어떤 분은요. 토지 지목 변경은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는데 이건 알아요. 근데 그럼 지목 변경은 세율이 몇 프로일까요? 그러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거기 세율이 어디 있니? 그냥 중과기준세율이지. 그러니까 그 중과기준세율이 몇 프로야? 2%. 얘가 법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요건 몇 퍼센트를 말한다? 2%를 말한다. 얘네들은 취득세를 얼마를 내라는 거야? 2%만 내라는 얘기죠. 그러면 지목 변경하면 취득세 2% 내죠. 그죠? 그럼 얘 이제 부가세 내잖아. 부가세. 그죠? 부가세가 뭐 있어요? 두 개 있죠. 농특세 10%와 지방교육세 20% 있습니다. 지목 변경을 하게 되면 이건 안 냅니다. 요것만 내. 되게 어려워 보이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왜? 여러분 얘가 지금 현재 얘가 왜 붙는 거냐? 얘는 원래 어디 있던 거라고요? 취득세. 요거는 등록세에 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세금을 낼 때 지방교육세까지 내는 거는 뭐예요? 과거에 취득세도 내고 등록세도 냈던 애들이 통폐합이 됐으면 등록세 낼 때 이거 냈었잖아요. 그럼 같이 내는 거야. 그럼 그 말은 내가 과거에 얘는 뭐만 냈어? 취득세만 냈고 뭐는 안 냈어? 등록세는 안 냈었잖아요. 그러니까 등록세 붙는 지방교육세가 붙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얘는 어디 뭐만 냈던 거야? 취득세만 냈었잖아요. 취득세만. 그러니까 취득세 붙은 뭐? 농특세 10%는 내지만 뭐는 안 낸다? 지방교육세는 안 냅니다. 왜? 아니 이거는 등록세에 붙은 건데 왜 이거 등록 내지도 않았는데 여기 따라오면 안 되죠. 같아야 되잖아요. 세율이 똑같아야 된다 했죠. 근데 과거에도 얘는 등록세를 안 냈단 말이에요. 등기를 안 하니까. 지목 변경은 소유권 변동이 없잖아요. 그냥 뭐만 바뀌는 거야. 지목만 바뀌는 거니까 소유권 변동이 등기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등기를 안 했던 거지. 대신 취득으로 간주해서 취득세만 냈던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다? 당연히 얘는 안 내게 되는 거예요. 다 연관이 있는 겁니다. 사실 근데 이게 딱 보면 얘는 왜 안 내?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보통 우리 교재 보면 지방교육세 해놓고 가르치고 간주취득은 제외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야? 지방교육세는 간주취득은 뭘 안 낸다? 지방교육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왜요? 얘는 과거에 뭐만 냈다? 취득세만 내고 등록세는 안 냈던 애들이니까 여기에 붙는 지방교육세가 붙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만 낸다. 그 얘기죠. 어쨌든 결론은 다른 건 몰라도 뭐는 무조건 기억을 한다. 얘는 무조건 기억을 해라. 종류를. 왜? 여기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가징수세 중과산세 여러 번 나왔어요. 기출로. 그죠? 아주 잘 나온 얘기니까 간주취득을 모르면 풀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6번은 취득세 및 부가세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그랬는데 자, 일단 시가 1억이고 시가 표준액은 9천이고 취득 신고를 얼마 했어요? 8천에 신고했어요. 그 신고가액이 8천이고 시가 표준액 얼마예요? 9천이네요. 그리고 과표가 얼마야? 9천이죠. 9천. 그죠? 그럼 취득세는 9천만 원에 몇 프로? 몇 명이니까 4%면 4구 30명 360 이렇게 된 거죠? 얘는 어떻게 그래요? 9천. 얘는 무조건 어떻게 하랬어? 요거는 취득세 붙은 거라겠죠? 취득세는 무조건 2% 곱하라고. 농특세는 무조건 2% 곱하라고. 이유 불문하고. 이유 2%. 2구 18, 180만 원. 그죠? 요거에 농특세 10% 이렇게 됩니다. 그죠? 18만 원. 그래. 그죠? 지방교육세 20%는 9천에. 얘는 어떻게 했어요? 표준세율에서 뭘 빼줘라? 취득세 2% 빼줘라 했죠? 여기 이게 표준세율이잖아요. 4% 그죠? 거기서 얼마? 취득세 2%. 그럼 취득세 2% 빼. 얘도 2%죠. 그럼 이건 얼마야? 이거? 얘도 180만. 여기다가 지방세 20%. 얼마예요? 36만 원. 이거 2배니까 36만 원이죠. 그죠? 합 얼마예요? 40, 54만 원. 54. 414만 원이죠. 정답 5번. 그죠? 근데 뭐 이거는 뭐 계산 문제 잘 모르시면 CS 맞아요. 그냥 한 거니까. 굳이 이걸 또 무리해서 이해하려고 할 필요 없어. 그치? 아까 그게 문제예요. 상속 개시일 6개월. 이게 시 문제인 거지. 그걸 모르는 게 문제, 이걸 모르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계산 문제 찍기로 했으니까. 근데 아까 그런 거 실수하지 말아야 돼.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일단 뭐 그냥 3번, 5번이 정답입니다. 6번. 그죠? 자, 7번 취득세 세율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건축물을 증축해서 면적이 증가한 경우는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한다. 땡! 틀렸습니다. 왜? 자, 면적 증가는 뭐다? 원시 취득으로 본다. 그래서 생각해봐도요.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요. 3층짜리 건물인데 여기 한 층을 증축해서 이만큼을요. 그럼 얘가 뭐요? 없던 게 면적이 뭐가 됐어? 증가됐죠? 그럼 이만큼은 뭐 한 거요? 새로 취득한 거잖아. 없던 거. 그러니까 무슨 취득이야? 원시 취득이죠. 면적 증가. 작년 시험에도 나왔어요. 그죠? 면적 증가는 원시 취득. 1번 틀렸고. 2번에 틀렸어요. 중과세는 가감정 안 한다고 했잖아. 표준세만 한다고 했잖아. 이건 뭐. 저기 3번이죠. 지목 변경. 중과 기준세율. 지금 했잖아. 답이 3번이에요. 4번은 왜 틀렸어요? 그쵸? 제외 그래야죠. 우리가 임시건축물 비과세액이 잘 나옵니다. 근데 걔는 조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 하나는 뭐 1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사치성 재산은 비과세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치성 재산 제외 그래야죠. 취득세 비과세는 5개밖에 없습니다. 국가 등 비과세. 국가는 무조건 비과세죠. 그리고 환매 중에 법률상 환매권에서 비과세. 또 뭐 있어요? 탁탁탁이 뭐예요? 신탁재산, 그게 비과세. 그리고
임시건축물. 또 하나가 공동주택 개수입니다. 자, 공동주택 개수 조건 두 개 있죠? 자, 건축법상 대수선은 비과세 안 되고, 그리고 9억 이하 된다. 개수된 취득으로 시가 표준의 9억 이하. 그 조건이 있죠. 근데 그 질문은 다 언급이 됐던 것들이에요. 부가증수할 때 잘 나오죠. 뭐 공동주택 개수도 건축법상 대수선의 경우는 비과세 안 된다. 땡 틀리고. 그 다음에 이 임시건축물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뭐 고급주택을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럼 뭐 고급주택 하는 순간에는 뭐예요? 비과세 안 되는 거죠. 왜? 사치성 계산, 그죠? 그건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질문 연결이 될 수 있죠. 5번은 당연히 틀렸죠. 왜? 세율. 상속은 세율이 얼마예요? 1000분의 28. 농지 상속받으면 2.3%, 20, 그죠? 네, 증여는 3.5%고,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받으면 2.8%죠. 이게 뭐 무상승계인데 세율이 적용, 동일한 세율, 땡. 그렇죠? 정답은 3번입니다. 이게 딱 풀면, 혼자 풀면 되게 어려운데, 이게 전체를 딱 한꺼번에 보면 되게 어려워 보이죠. 근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안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이렇게 전체를 보면 어려워. 사람도 똑같아, 얼굴을. 이렇게, 저도 뜯어보면 잘생겼다고 그래요. 뜯어보면. 그죠? 예. 뜯어보면 잘생겼어. 근데 그게 뭐가 문제야? 부분집합은 괜찮은데 합집합이 문제다. 이런 거죠. 여러분도 잘 봐봐. 이따 거울 보고 잘 보면 뜯어보면 나름대로 예쁜 데가 있어. 근데 그게 조화롭게 이게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잘못돼서 약간 삔또 어긋나가지고 약간 덜 크게 보이는 거야. 이 문제 똑같아요. 하나하나 뜯어보면 어렵지 않아요. 그 전체를 놓고 보면 좀 어려워 보일 수 있죠. 그리고 문제를 좀 어렵게 푸셔야 돼. 왜냐면 그래야 시험 보러 가면 문제가 쉬워요. 그리고 실제 시험 보러 가면 세법이 이렇게 지문이 길지 않아요. 그 세법은 지문이 말 길게 안 나와요. 근데 여기다 적용하면 가면 되게 쉽게 보여요. 그럼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훈련한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문 길다 할 거 없어요. 자, 다음은 8번. 중과세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항구의 건물을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주거 이외의 부분보다 큰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모아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보시면 이게 상식적인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지금요. 1번은 주택, 1번 상가. 이 겸용주택이잖아요. 그죠? 그냥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를 일단 쳐봐. 그러면 이 기준들을 가만히 보면 뭐예요? 전체가 주택이 아닌데도 일정 기준의 조건을 충족하면 주택이 아닌 부분까지 전체를 뭘로 본대? 주택으로 본대. 그러면요, 주택이 아닌 부분까지 주택으로 봤을 때 그 기준이 나한테 세제상, 우리한테 세제상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적용이 되겠어요? 불리한 쪽으로 적용이 되겠어요? 이거를 만약에 불리한 쪽으로, 만약에 양도세 보면요, 주거가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그러죠? 그러면 상가까지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래 놓고 나한테 세제상 불리한 쪽으로 적용할 것 같으면 여러분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야, 왜 주택 아닌 부분까지 일부러 주택이라고 니네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왜 나한테 세금을 더 내게 하느냐? 가만 안 있죠. 그 말이 안 되는 거야. 왜? 원래대로 그럼 야, 이건 주택이니까 주택, 이건 상가니까 상가 이렇게 됐기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얘까지 기준을 정해놓고 얘도 이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는 그랬을 때 나한테 세제상 유리한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적용을 해주는 겁니다. 양도세 같은 경우는요, 주거가 크면 전체를 뭘로 봐? 주택으로 봐. 그 말은 얘도 뭘 해주겠다는 거예요?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같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마찬가지로 재산세도 마찬가지예요. 건축물세율이 0.25인데 주택은 누진이지만 0.1에서 0.4%거든요. 그럼 주택으로 하는 게 세상 유리해요. 그러니까 걔도 주거용 50% 이상이면 전체 뭘로 봐? 주택으로 봐. 자, 근데요, 이걸 취득했어요. 지금 1번 질문은 뭐예요? 요걸 뭘 판단할 때? 고급주택, 즉 뭐 하겠다는 거예요? 중과세 하는 거죠. 그러면 얘를 취득했을 때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얘가 크면 얘까지 전체를 주택으로 해서 뭐 한다고?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그럼 이건 나한테 불리한 거 유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죠. 왜? 얘까지 주택으로 봐버리면 내가 고급주택으로 중과세도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잖아. 그럼 나한테 불리한 건데 그런 쪽으로 적용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뭐다? 취득세는 겸용주택 이때 고급주택 판단은 뭘로 한다? 면적 상관없이 주거 부분만 가지고 판단해야 맞는 거죠. 근데 일본은 뭐라고 돼 있어? 한구의 건물을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주거 이외보다 큰 경우는 전체를 주택으로 봐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땡! 말이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아닌 것까지 가려면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불리한 쪽으로 가면 누구나 가면 안 하죠. 굳이, 그죠? 그러니까 1번은 틀린 거죠.
왜? 불리한 쪽으로 가는 거다. 그죠? 답은 2번이에요. 고급주택이나 기타 일을 증개축 개소하거나 일반 건축물 등을 증개축 해서 고급주택이나 고급 오락장이 되면 증가되는 건축물 가액에 대해서 중과세를 적용한다. 전체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나이트클럽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고급 오락장이에요. 중과세가 됐어. 처음에 살 때. 그죠? 근데 여기 증축을 했어요. 이만큼. 그럼 고급 오락장 중축해서 얘도 중과세 하거든요. 추가로. 근데 문제는 이만큼 중축했는데 이 전체를 다 중과세하면 안 되잖아요. 왜? 그럼 이중으로 중과세하는 거잖아. 왜? 처음에 살 때 얘는 이미 중과세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증개축 개소라고 나온 거다. 전체가 아니라 뭐 증개축 개소니까 그로 인해 뭐 증가한 가액만큼 중과세한다. 그죠? 답 2번이고. 이게 좀 어렵죠? 2번이. 3번은 언뜻 보면 맞는 거죠? 우리 중과세는 뭐는 기억하시라 했어요. 내용은 몰라도 뭐는 꼭 기억해라. 세율하고 종류는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치성 계산 그럼 어떻게 됐어? 표준 세율의 뭐다? 그죠? 중과 기준 세율의 얼마? 100분의 400을 해서 두 개를 받나? 합한다. 이건 알고 가야 됩니다. 여기에 뭐 있어? 별골 5선주 5개 있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증설한다. 과밀이 2개죠?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의 본점과 주사무소, 본점, 주사무소용 사업용 부동산 취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 2개 있죠. 그죠? 대도시에서 공장을 뭐하거나 신증설하거나 또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분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대도시 밖에서 안으로 전입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부동산 취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5개인데 세율은 3개라겠죠. 요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얘하고 얘 있죠. 요 3개. 요거는 원래 개정되기 전에 원래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었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2개는 등록세 중과세였던 애들이고 요 3개는 원래 취득세 중과세였다는 거죠. 취득세 얘가 옛날에 뭐 5배 중과세, 얘는 3배 중과세 그래서 세율이 2%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개정 전에 얘는 10%, 얘는 6% 이렇게 돼 있던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1, 2, 3번은 요 3개는 얘하고 이 2개하고는 차이가 딱 요것만 차이가 있어요. 얘는 100분의 400이죠. 얘는 얼마? 100분의 200. 그 차이만 있어요. 나머지 똑같아요. 그죠? 왜? 둘 다 취득세 중과세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과밀억제권역 2개가 나온 거다. 표준세율의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해서 합한다. 이렇게 가는 거고 사치성은 100분의 400 이렇게 되는 거죠. 이 2개는 등록세 중과세가 통폐합되면서 어디로? 취득세로 넘어온 거예요. 이 2개는 어디 있던 거야? 등록세에 있던 거죠. 그게 어떻게 안 됐어요? 표준세율에 어떻게 하고? 얼마? 100분의 300. 그리고 그렇죠. 중과 기준세율에 얼마? 100분의 200을 해서 뺀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자꾸 이 머리를 짜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머릿속에 막 끄집어내려고 노력을 해야지 공부가 되는 거지. 뭐 책 보고 얘기하는 것은 의미 없다 그랬죠? 책 보면 얘기하면 뭐예요? 그거 보나마나한 얘기지. 그러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수업할 때 유학집 이렇게 보고 막 뭐 프린트 이런 거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거 뭐 보고 얘기하면 뭐예요? 그거 소용없는 거지. 그 내 실력이 아니죠. 내 머릿속에 있는 걸 얘기하려고 노력을 해. 그래야 신경을 더 쓰는 거죠. 저희 가능하면 이렇게 좋죠. 그러니까 요까지는 무조건 가야 돼요. 요까지는. 얘네 같은 경우는요. 과밀억제권역을 중과하는 이유는 증가되는 걸 중과하는 거예요. 증가되는 걸. 왜? 과밀억제권역 뜻이 뭐다? 수도권 얘기하라. 수도권. 그죠? 지금도 복잡해 죽겠다는 얘기지. 과밀화돼서. 근데 거기에 뭔가가 추가로 늘어나면 더 복잡해지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증가되는 걸 중과시하겠다 뜻이에요. 이거 뭐라고 돼 있어? 신증설. 요것도 그래서 신증축입니다. 신축이나 증축의 경우 중과세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들은 증가되지 않는 거 중과세 안 하는 거죠. 증가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승계취득 같은 건 중과세 안 합니다. 왜? 승계취득은 소유권만 바뀌는 거잖아. 그죠? 근데 여기 내용이 막 나오죠. 근데 내용까지 다 못 한다 했잖아요. 근데 거기 내용까지 안 한다고 3번에 나왔으니까 머리 아픈 거죠. 8번에 3번은 과밀억제권역은 중과세 맞는데 공업지역은 중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왜? 이 공장이 과밀억제권역에 공장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있긴 있어. 전체를 중과세하지 않고 어디는 중과세 안 한다? 애초에 공장을 지으라고 지정한 지역. 여기다 공장 절하. 대표적인 어디겠어요? 용도 지역 중에 공업지역이 있어요.
그다음에 공장 유치지역, 산업단지 이런 데는 공장 짓는 데니까 걔는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3번 같은 경우는 공업지역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는 중과세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이게 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수업할 때 이 세부적인 내용에 굳이 무리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면 얘가 어설프게 해가지고는요 어차피 맞출 수가 없어요. 이걸 막 대놓고 내면. 그러면 시간만 잔뜩 투자하고 문제 맞출 확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또 나온 적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라겠어. 요렇게 5개가 있는데 종류는 이렇게 돼 있고 중과선 요렇게 한다까지는 무조건 가라는 얘기죠. 최소한에. 그죠? 어차피 세부적으로 하면 이거 맞추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무리할 필요 없는 거죠. 4번은 왜 틀렸어요? 10배. 자, 지방세는 무조건 경계 불분명. 그러면 바닥 면적의 10배. 안팎 구분 없이. 요거는 양도세 비과세 할 때 나온 거 있죠? 그러니까 항상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지방세 파트는 무조건 경계 불분명. 그럼 몇 배? 10배. 끝. 그죠? 5번도 이제 보면 과밀억제권역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부동산취득의 경우는 바뀌었죠. 신증축이 중과세고 승계취득은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는 거죠. 어쨌든 이 문제는 큰 제목으로 이렇게 요거를 그냥 그죠? 정리하는 정도로 가시면 됩니다. 무리할 거 없고. 자, 9번 취득세 부과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렇죠? 옳은 것은. 자, 1번 취득세를 신고 기한 전까지 신고하지 않고 납부한 경우에 신고하고 납부한 거로 봐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OX. 그러니까 이게 참 무슨 많이 들어봤죠? 그쵸? 이거 등록세 얘기야. 등록세. 어서 많이 들어봤는데 얘는 취득세 관계가 없어요. 얘는 등록세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제가 등록세 할 때 요 3개는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얘죠. 이거하고 무효 말소돼도 환급 없다. 그리고 6,000원 미만이면 6,000원. 그거하고 얘 엄청 얘기했죠. 근데요 요즘에 계속 이 문제를 풀잖아요. 다른 학원도. 근데 의외로 많이 틀립니다. 이게. 그또 이런 것도 이렇게 되고 아니면 이렇게 내요. 신고하고 납부한 거로 봐. 신고불성실 가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또 이렇게 내잖아요. 그럼 그것도 맞았다는 사람이 있어요. 맞았다고. 왜? 또 50% 경감도 있거든요. 기획한호 신고에. 막 짬뽕 돼가지고 막 믹싱 되니까 앞에 것도 들어봤고 뒤에 것도 들어봤으니까 익숙하니까 얘는 맞았다.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9시월에 하는 작업이 뭐냐면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걸 좀 더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온 것들을 엉키지 않게 그 정리를 하는 거예요. 9시월에. 근데 그 작업만 잘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이죠. 1번 같은 경우 딱 이걸 맞았다 해버리면 이게 지금 아니잖아요. 들어본 건데. 이런 걸 조심해요. 얘는 등록세이기 등록세. 취득세 해당사항 없어요. 그렇죠? 1번 틀렸죠. 2번은 왜 틀렸어요? 우리가 이제 취득세 신고납부가 있는데 일단 취등록세 공통으로 신고납부 안 하시면 뭐가 붙죠? 가산세 붙습니다. 자, 가산세가 붙으면 징수 방법이 뭐다? 보통징수 그랬죠? 보통징수. 자, 우리 취등록세 공통으로 가산세는 보통징수하고 요거 빼고 나머지는 다 뭐다? 신고납부다 그랬습니다. 그럼 신고납부에 원칙적 신고납부도 있고 또 뭐 있어요? 일반 과세 됐다가 얘가 뭐가 되거나 중과세 대상이 되거나 비과세 등을 받았다가 얘가 과세, 추징 대상이 되면 얘를 추가로 내야 된다겠죠? 자, 어떻게 한다? 얘는 중과세 대상이 된 날부터 얘는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안에 30일 이내 징수 방법 신고납부. 금방 얘기했잖아요. 가산세 아닌 건 다 신고납부라고. 얘도 신고납부, 얘도 신고납부. 30일 안에. 그죠? 원칙도 신고납부. 가산세 붙으면 보통징수 이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취등록세 공통사항이죠. 근데 요게 지금 뭔 얘기 있어요, 이거 시험에 지금 몇 번이야? 2번 지문도 시험에 실제 나왔던 거예요, 기출로. 그죠? 이런 거나 있잖아요. 일반 내가 상가 건물 사서 가지고 있다가 얘가 3년 후에 여기다 뭐 했다? 나이트클럽을 하게 되면 중과세 대상이 된다겠죠? 이때 그럼 중과세는 거 맞는데 요거를 팔고 이걸 산 게 아니라 요때 취득세 내고 용도만 변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세금 내고 여기다가 12%다 내버리면 이중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어떡한다 했어? 여기서 얘를 뺀다 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만 신고하라는 얘기죠. 근데 빼줄 때 여기 뭐다? 얘가 그때 당시 취득세 1,000만 원인데 신고납부 안 해서 가산세 200을 냈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죠. 이때 그럼 이 가산세 200은 빼준다 안 빼준다? 안 빼준다. 그 얘기지. 그래서 왜? 이건 지가 잘못한 거잖아요.
본인이 잘못해서 발생한 거니까 이건 안 빼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2번 질문이 뭐라고 돼 있는 거예요? 일반 과세 대상에서 중과세 대상이 된 경우는 당해 중과세 대상이 된 날로부터 며칠 안에 30일 안에 중과세를 적용한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땡? 틀렸죠? 왜? 신고, 납부 그래야 돼요. 그렇잖아요. 보통 가산세만 보통 징수하니까. 그리고 가로 안에 가산세는 제외 그랬죠? 그게 실제 시험에는 가산세 제외가 맞잖아. 지금 문제를 어떻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골 때리는 게 뭐냐면 2번이 틀린 건 알아. 근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얘가 틀렸대. 물론 시험 보러 갔을 때는요. 이해를 잘 하든 못하든 얘가 틀렸다고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지금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얘가 왜 틀리느냐? 보통 징수 때문에 틀린 거예요. 다른 건 다 맞고. 무슨 말 이해가세요? 여기서 가로 안에 가산세 제외는 맞잖아요. 왜? 안 빼준다 했잖아. 가산세는 안 빼준다 했잖아. 얘는 안 빼준다니까. 제외. 얘가 시험에 뭐라고 나왔어? 기출로. 포함이라고 나왔어요. 실제 기출은. 포함. 틀렸잖아. 가산세를 포함한다는 얘기는 가산세도 같이 빼주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포함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제외고. 걔는 맞고. 징수 방법이 틀렸잖아요. 보통 징수 아니라니까. 가산세만 보통 징수라니까. 가산세만. 괜찮아. 지금 괜찮아. 아직 지금인 게 얼마 다행이야. 지금 아직도 뭐 이걸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희. 그러니까 얘가 세금이 5천만 원 나왔어. 예를 들면 그렇게 계산했더니 이때 당시 얘가 예를 들면 취득세 10만 원 내고 가산세 200을 냈다 쳐봐요. 그럼 얘 토탈 얼마 냈어? 1200을 낸 거지. 그럼 이 5천에서 여기서 낸 금액을 빼고 나머지만 세금을 내라는 얘기죠. 근데 이때 얼마를 빼준다는 거예요? 1000만 원만 빼준다는 거지. 왜? 가산세 200은 본인이 잘못한 거니까 걔는 이걸 빼주게 되면 세금을 덜 내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한테 기책사유가 있는데 이걸 빼주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가산세를 안 빼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빼줄 때 가산세는 제외란 뜻이 뭐야? 가산세는 안 빼준다는 얘기. 포함이라고 하면 안 되지. 포함이라고 하면 가산세도 같이 빼주겠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얘는 중요할 게 뭐라고? 보통징수 아니라니까요. 신고납부라니까. 그죠? 가산세만 보통징수. 3번이 정답이죠. 기한 후 신고죠. 기한 후 신고. 그죠? 신고기한 만료부터 1개월 경과되지 않은 경우로서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뭐라고요? 기한 후 신고. 이렇게 됐죠? 이 기한이 뭐라겠어요?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기한이 뭐 했다고요? 진압되잖아. 기한이 지나면 얘는 뭘 내야 돼? 가산세 부과 대상이야. 그러니까 이미 가산세를 내야 되는 상태인 거죠. 근데 지금이라도 뭘 해라? 신고를 해라. 그럼 내가 너한테 뭔가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죠. 지금이라 신고하면 세금을 깎아주겠다. 원금은 안 깎아준다 했죠? 뭘 깎아줘? 이걸 깎아줘. 가산세. 근데 가산세는 종류가 두 개라겠죠? 신고와 납부 두 개다. 이 중에 뭘 깎아준다? 신고했으니까 얘를 깎아준다. 다 깎아주면 안 된다 했죠? 공평의 반당에서 얼마?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렇게. 다 깎아주면 가산세 부과는 이미 이거 반만 깎아줘요. 근데 조건 있죠? 아무 때나 하면 안 되고 기한 지나고 한 달 안에. 그죠? 1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근데 한 달 안에 아무 때나 하면 안 된다. 왜? 이 한 달의 기간을 주긴 주는데 얘가 납세자가 한 달 안에 기한을 신고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과세권자는 계속해서 기다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니는 한 달 안에 신고해라. 대신 과세권자는 지금 뭐 하고 있다고 했어요? 기한 지나서 가산세 부과 대상이니까 보통징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지서 그리고 있는 거죠. 그 고지서 날라오기 전에 고지되기 전에 즉 통지하기 전에 신고를 해요. 오늘 신고하려고 했는데 통지가 왔어. 그러면 세금 내야 된다. 그죠? 그 얘기죠. 전제조건이. 자, 이게 기한 후 신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번 지문이 만료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로서 당해 취득세를 보통징수 방법에 의해 고지받기 전에 기한 후 신고하면 신고불성 실가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때 그러면 신고불성 실가산세는 무신고 가산세를 말할까요? 과소신고 가산세를 말할까요? 무신고지. 과소신고는 신고를 한 거잖아요. 걔는 이미 신고를 한 거고 신고했는데 무슨 기회를 또 줘요. 얘는 신고를 안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해라. 그런 얘기 무신고. 얘는요. 이거 뭐 여기까지는 언급이 안 되겠지만 기한 후 신고는 작년까지는 신고하고 돈을 내야지
50% 경감을 해줬는데 올해부터는 뭐만 하면 신고만 하면 일단 납부를 안 하더라도 일단 가산세 감면해줍니다. 그죠? 그게 특징이죠. 그럼 답이 3번입니다. 4번에 틀렸어요. 3개월 아니고 30일. 이게 통박걸리면 2번하고 4번 딱 봤을 때 이 밑에도 같은 얘기인데 밑에는 신고납부로 있고 2번은 보통징수돼 있으니까 거기서 뭔가 이렇게 딱 찾아야 되는데 안 보이죠. 걔는 걔고 나는 나고 얘는 얘고. 5번은 왜 틀렸어요? 신고했대잖아. 거기 신고를 했대잖아. 그러면 뭐 중과산세는 미등기점이니까 신고했으니까 중과산세 적용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도 그것도 하고 그래 80% 가산세가 보통징수 맞았고 이러면 안 되고. 그죠? 얘는 신고 안 해. 왜? 신고했으니까. 신고 안 하고 안 했을 때 그 미등기점회가 돼요. 신고했는데 무슨 미등기점회예요. 그죠? 얘는 중과산세 해당이 안 되죠. 중과산세는 그렇게 하는 거죠. 신고납부하고 팔아먹은 80% 보통징수.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는 경우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 아까 간주 취득, 또 하나는 원래 등기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 얘는 미등기 전매니까 등기 대상인 애들이 등기를 안 하는 게 미등기예요. 나 원래 등기 대상이 아니야. 그럼 걔는 미등기랑 관계없기 때문에 중과산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예외 있죠. 뭐 골프 회원권 등 각종 회원권은 제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뭔 뜻이야? 골프 회원권 등은 등기 대상은 아니지만 걔는 몰래 팔아먹다 걸리면 중과산세 적용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왜? 그 회원권 아무나 가지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그건 날 보면 별거 어려운 거 없어요. 근데 이제 아직 적응이 안 돼서 그런 거지. 자주 봐야 된다는 게 자주. 그죠? 너무 오래간만에 목을 하니까. 그죠? 어색한 거예요, 서로. 그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주 봐주세요. 그럼 어색하지가 않아. 그럼 금방금방 알 수 있어요. 부부지간도 자주 안 보면 어색해가지고, 그죠? 한 달에 한 번씩 와봐. 부부, 한 달에 한 번씩, 주말 부부도 한 달에 한 번씩 와봐. 그러면 같이 서로 어색해. 와이프도 남편 왔는데 뭔가 꿀쩍지근하고 남편도 내 집 아닌 것 같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남편이 이제 2달에 한 번씩 와. 그 다음 6개월에 한 번씩 와. 그 다음 1년에 한 번씩 오다가 그 다음 안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불편하니까 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봐야 돼, 자주. 힘들어도. 문제도 똑같아. 얘를 너무 안 봐서 그런 거야. 지금은 좀 자주 봐줘야 됩니다. 10번. 남편이 집에 안 돌아다 좋아하는 게 아니야. 그럼 결국은 결론은 딱 하나야. 정해져 있어. 안 돌아버려. 10번. 그럼 더 좋아? 그렇지 않겠어. 왜 이렇게 좋아해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거죠, 내가 대신. 10번 보세요. 옳지 않은 것. 1번은 이제 납부불성실 가산세액인데 납부불성실 가는 1일 만분의 3이죠. 근데 한도 있다겠죠? 얼마? 100분의 75. 요거는 조심할 게 지방세 파트만 해당되고 국세는 해당상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답은 2번이죠. 왜요? 이거는 뭐 답을 딱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나오면 이거는 난이도 따지면 안 됩니다. 이거 맞춰야 되는 거죠, 사실은. 자, 지목변경. 과표가 뭐예요? 과세표준. 지목변경 과표가 뭐야? 중과한가액이잖아요, 중과한가액. 간주취득. 여러분, 이 간주취득이 왜 증가한 금액이냐면, 지목을 변경했다고 취득으로 간주하는 게 아니라, 지목 변경으로 뭐가 되면, 가액이 증가되면, 그러니까 내가 지목을 변경했는데 금액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실제로 취득은 안 했지만 네가 지목을 바꾸는 바람에 이만큼 금액이 올라갔으니까 이 올라간 만큼을 실제로 취득은 아니지만 실제 취득한 거로 간주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거야. 그럼 얼마에 대해서 요 증가는 이만큼을 과세한다는 얘기지. 그럼 얘가 기준금액 아니에요.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이만큼 과세니까 과세 표준이 얘인 거예요. 그러니까 간주취득 과표가 뭐야? 증가한 가액이라니까. 그러니까 증가한 가액인 거죠. 그럼 얘는 뭐가 있다? 예외 있다 있죠. 뭐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법인 장부나 판결문에 의해서 뭐가 되면 입증이 되면 그때 뭐다? 그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과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소요된 비용. 이거는 뭐 시험에 여러 번 나왔고 과표 간주시든 과표 나올 때마다 자주 나오는 얘기인데 이거를 지금 틀리면 안 되죠. 답이 그냥 이거는 2번이죠. 왜? 지목 변경 나왔잖아. 그럼 뭐라고 하면 돼? 그냥 소요된 비용 그게 끝이에요. 그녀는 뭐래? 증가한 금액에서 소요된 비용 차감한 금액을 과표한다.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런 거 복잡하게 갈 것도 없어요. 그냥 간단한 거예요. 지목 변경, 그럼 뭐? 증가한 가액, 그러면 되고. 뭐라고 나오면? 법인 장부, 판결문 입증, 그럼 뭐? 소유된 비용. 이게 끝이에요. 그것만 딱 보고 나와서 거기에 대입해서 이상한 얘기나 무조건 틀리다 부르면 되는 거지. 얘는 볼 것도 없는 거죠. 걔는 심각하게 읽을 필요가 없어. 왜? 지목 변경, 소유된 비용 입증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바로 답이 뭐가 나야 돼? 소유된 비용 그래야 되는데 뭐 이상한 얘기 나왔잖아요. 그럼 읽을 것도 없어요. 분석할 필요도 없고. 왜? 무조건 틀린 답이야. 이게 그냥 답인데 뭐 이게 답인데. 근데 뭘 그걸 고민하고 막 빼고 이걸 왜 빼? 이런 거 생각이 뭐 있어. 답이 아닌데 그냥. 이거는 잘 나와요. 지목 변경은 과표할 때 간주 취득해서 지목 변경이 제일 많이 나온 게 얘거든요. 지목 변경.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거 하면 되고 입증 그러면 소유된 비용 그러시면 된다. 그죠? 이게 답이 2번이죠. 이런 거 틀리니까 이제 문제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맞은 게 없다고 했었고. 당연하죠. 맞아야 될 거 못 맞으니까 뭘 맞춰. 그죠? 2번은 맞춰야 된다니까. 지금 못 맞은 사람은 좀 반성을 좀 하셔야 돼요. 반성 좀 하시고 다음에 맞추면 되니까. 다음에 또 나와요. 나중에. 그죠? 자, 3번. 공동주택 개수는 아까 비과세라 했죠? 근데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다? 건축법상 대수선은 비과세 안 되고 9억 이하이 되고요. 4번. 유상승계 취득은 취득일이 언제다? 취득 언제?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가 안 됐대. 원래 그러면 이 취득 시기가 유상승계는 뭐예요? 두 개죠. 사실상 잔금 지급일과 계약사상 잔금 지급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이건 보시면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다? 국수, 공판장 5개죠. 그리고 이 5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유상승인 다 뭘로 간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입니다. 개인 간 거래는 그래서 이걸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또 하나. 얘네 둘은 서로 관계가 없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계약서의 잔금 날짜가 언제이든 관계없이 실제 돈 준 날이 취득일이라는 뜻이고, 여기는 얘보다 먼저 실제 돈을 주든 나중에 주든 관계없이 뭘로 간다? 계약서로 간다. 그 뜻이면 서로. 그럼 이 계약서의 잔금 날짜가 명확하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한다 했어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 그날을 뭘로 보겠다? 취득일로 보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지금 보시면 유상승계층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날을 취득일로 본다. 맞고. 5번. 토지 지목을 변경하는 그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되지 않으면 취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왜? 얘는 증가됐을 때 그 증가된 만큼을 취득으로 간주하는데 지목을 변경했는데 가액이 증가 안 됐어. 근데 나더러 세금 내래. 그럼 여러분 같으면 돈 내겠어요? 안 내지. 나 같으면 안 냅니다. 대번에 뭐 저기 하죠. 말이 안 되는 거지. 가액 증가. 이게 그래서 증가한 가액이 과표가 되는 거죠. 옳지 않은 것. 정답 2번이 정답입니다. 자, 11번은 유상승이 각각 다음 같을 때 설명을 틀린 것은 그랬죠. 일단 뭐 거기 보시면 산출세액은 얼마예요? 과표가 신고 가액이 1억이고 시가표준이 8천이래요. 그럼 과세표준 얼마예요? 1억이죠. 신고가액이 높으니까 1억. 자, 얘가 주택이라네. 주택은 세율인데 1억이니까 세율이 얼마? 유상승이니까 1%. 1억 1%? 100만 원. 1번 취득세 산출세 얼마다? 100만 원. 맞죠? 2번 취득세 부가세는 농특세 10%와 지방교육세 20%가 부과된다. 맞죠? 3번이 틀렸죠. 세금 신고 언제 해야 돼? 이거는 어디다 신고해야 돼? 대전 서구에다. 왜요? 아, 물건 소재지잖아. 물건 소재지. 아, 지방세는 전부 다 물건의 소재지라니까. 주소지는 국세고. 그럼 얘가 지금 대전광역이 서구에 주택이 있대잖아. 그럼 취득세 신고 언제 해야 돼? 대전 서구청에 신고해야죠. 안산이 아니라. 원주라고 써줬어야 하는데 안산이라 했다니까. 원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다 이랬었는데, 그죠? 그죠? 3번 틀렸죠? 야, 근데 이건 인간적으로 틀리면 안 됩니다. 이게 보면, 지금 봐봐, 문제가, 여러 문제가 지금 인간적으로 틀리면 안 되는 문제들을 여러분 인간성 없게 틀리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자꾸 문제를 틀리는 거지. 그죠? 답이 3번이에요, 3번. 괜찮아요, 괜찮아. 아직은 괜찮아, 아직. 그렇죠.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어요. 몇 번 안 남았어요. 4번.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등기하는 주택의 취득세는 갑이 다주택인 경우도 뭐 상관없죠. 왜? 주택은 숫자 관계없이 무조건 얘가 뭐야? 금액이 6억 이하면 몇 프로? 1%로 적용한다. 조심할 거는 다 아는 얘기지만 주택은요.
6억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 2%, 9억 초과 3% 맞는데 이건 유상거래만 해당됩니다. 유상거래.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뭘 아니야. 만약에 1억짜리 주택을 증여받았다. 그럼 세율 얼마예요? 1억짜리 주택을 증여받았다. 그러면 3.5%. 1억짜리 주택을 상속을 받았다. 2.8% 그래야 됩니다. 1억짜리 주택 신축엔 1억이래. 그러면 얘도 2.8%. 유상거래만 해요. 유상거래. 그 조심해야 되죠. 매매 등만 된다. 5번은 취득세를 원래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해야 되죠. 그런데 뭐라고 나오면 등기 등록을 하고자 한다. 그럼 60일 그러시면 안 되고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그러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나오면 즉 등기 등록이라는 말이 안 나오면 언제까지 그런 거라면 취득일로부터 60일 그러시면 돼요. 이때만 그렇게 하시면 된다. 답은 뭐 3번이죠. 3번. 자, 12번 지방세법상 부동산 등기 등록 매수세 납세 의무자와 과표를 연결한 거다. 틀린 것은 일단은 지상권은 지상권자. 자, 설정 등기는 전부 다 권자가 납세입니다. 권자. 지상권자, 지역권자, 임차권자 이런 식 권자. 1번은 권자 맞죠? 그리고 과표는 부동산 가액이에요. 지상권은 부동산 가액이 과표다. 2번 틀렸어요. 채무자 아니고 채권자 맞죠?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는 명의자가 납세입니다. 명의자. 등록세는 누가 해요? 명의자. 그러니까 권자. 얘가 납세의무자. 그러니까 누구 명의로 등기하느냐 얘가 무조건 등록세를 내야 돼. 그죠? 누구 명의로 하느냐.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등기하시면 여러분 집 담보로 좀 여러분 채무자죠. 집을 여러분이 돈을 빌리면 내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 은행에서 여러분 집에다 저당권 설정하죠. 그럼 그 저당권 설정할 때 누구 명의로 저당권이라는 권리가 생긴다? 은행 명의로 생기죠. 은행이 명의자죠. 걔가 저당권자고. 그러니까 세금 누가 내야 돼? 걔가 내야지. 걔가 채권자지. 채권, 채무자가 아니라. 그죠? 2번 틀렸죠. 3번은 뭐 지역권은 유역지가, 유역지가. 그죠? 전세권은 전세권자. 근데 이건 뭐 크게 많이 저기 한 거 아니니까 그냥 보시고. 나중에 문제 풀 때 대위등기 같은 게 문제가 또 풀립니다. 나중에. 그 대위등기 같은 건 잘 기억하시면 돼요. 대위등기는 뭐라겠어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대신 등기를 신청한다. 신청은 제3자가 했지만 항상 세금은 누가 내야 된다? 원래 등기를 해야 된 소유자가 내야 된다. 뭐 그 부분 우리가 나중에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갑소유 비등기 건물에 대해서 의리 채권 확보를 해서 뭐 법원의 판결로 뭐 갑앞으로 보존 등기를 신청하게 되는 경우 등록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니? 을 그러면 땡 틀리고 갑 그래야 된다. 실제 시험에 여러 번 나왔었던 거죠. 그거 나중에 푸시면 돼요. 12번은 정답이 2번이고 13번 다음은 등록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죠 자,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에 따른 등기에 적용된 세율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자, 일단 등록세에는 중과세가 하나가 있어요. 딱 하나. 그거 하나예요. 대도시 법인. 자,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분사모 설치하거나 대도시 밖에서 안으로 전입을 하게 되면 이거 뭔다? 법인을 설립했으니까 무슨 등기를 해야 돼? 설립하면 법인은 법인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원래는요, 법인을 설립하면, 여러분 법인만 설립하고 등기한 다음에, 그럼 법인을 설립하면 등기가 안 되죠. 뭐가 있어야 돼? 사무실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뭐야? 법인 설립하면서 부동산을 취득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 취득세 내고 걔 등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부동산 등기할 때도 뭐가 됐어? 이때도 중과세였어요. 원래는 대도시에서 네가 법인을 설립하면서 법인 등기하니까 얘도 3배 중과세하고 부동산도 대도시에서 하는 거니까 얘도 등기하니까 몇 배? 3배 중과세. 이렇게 돼 있던 거 원래는. 그러니까 중과세가 2개가 있었어. 등록세가. 개정되기 전에. 근데 이거 뭐가 됐다겠죠? 통폐합됐다겠죠? 취득세랑. 근데 뭐만? 얘만 들어간 거예요. 얘만 취득세로 넘어간 거죠. 그건 아시죠? 등록세가 전체가 통폐합된 게 아니라 뭐만?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등기만 취득록세가 통폐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취득과 관련이 없는 애들은 여전히 등록세 남아있죠. 그러니까 뭐요? 전세권, 지상권 이런 것들 있죠. 걔는 부동산 취득 관련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얘는 등록세 있는 거야. 그럼 이 중에서 법인 등기는 부동산 취득과 관련이 없잖아요. 그럼 얘는 어디 남아있어? 등록세 그대로 남아있고 얘만 어디로 간 거야? 취득세 넘어갔어. 아까 배울 때 우리 대도시 내 법인 설립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 뺀다가 얘요. 얘는 간 거지. 그럼 남아있는 건 뭐예요? 얘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대도시 법인 설립 전치 전입에 따른 법인 등기는 등록세를 얼마 중과세한다?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 이렇게 된 거예요. 작년 시험에 이게 나왔어요. 200 이렇게 나왔어요. 200. 틀린 지문으로. 작년 시험 문제가 정답이 그거였다 했죠? 등록세 다음 중 옳은 걸 고르시오.
정답이 등록세 신고납부 언제까지 해야 돼? 신고납부. 등록세. 등기등록. 정답이에요. 걔가 답이었어. 옳은 걸 고르시오. 등록세는 등기등록 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했다. 이거 정답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틀린 질문 얘가 나왔지. 제도시 법인세는 100분의 200을 한다. 이렇게 틀렸고. 답은 너무 쉬웠죠. 그죠? 그러니까 오래 나와야 되는데. 그죠? 자, 1번은 맞고 100분의 300. 그 다음에 2번 대도시의 본점 설치에 따른 등기는 물론이고 지점 설치에 따른 등기도 중과됩니다. 얘는 이제 법인 설립이 본점 주사무소, 지점 분사무 설치에는 전부 다 중과세예요. 근데 뭐 이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것만 잘 기억하세요. 대도시 중과세는 몇 배, 3배, 그것만 기억하세요.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 보지 마시고. 이제 내다 보니까 써놓은 거니까. 3번은 등록세 언제까지 해야 된다? 등기등록 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해야 된다. 이때 등기등록 하기 전까지란 신청서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한다. 그렇죠? 답이 4번이 틀렸어요. 왜? 보통징수 아니라니까. 신고 납부라니까. 똑같다 이제 취득세랑. 똑같잖아 취득세랑 지금. 비과세 감면돼서 추가 징수세에 하면 30일안에 뭐라고요? 신고 납부라니까. 가산세만 보통징수라니까. 취득세 공통이라니까요. 그죠? 아까 앞에 같은 여기도 틀렸겠지 뭐. 아니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얘는 틀리고 10번은 뭐 9번하고 12번, 13번이 같은 님인데 하나를 맞추고 하나 틀리면 그게 더 이상한 거지. 일관성 있게. 근데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비슷한 지문인데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이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일관성이 계속 틀리든가 계속 맞추는 거 해야 되는데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이러면 대책 없어. 그러면 이게 제일 안 좋고. 답이 4번이 틀렸죠. 5번은 신고 납부 안 했대요. 그럼 뭐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해 보한다. 가산세니까 보통 징수. 지금 보세요. 가만히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지금 제가 하는 얘기들이 제가 막 계속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막 계속 나오고 또 하고 있는 거야. 다다음 주 가면 또 그래. 또 한 얘기 또 해. 나만 그래? 다른 쌤은 똑같아. 내일 봐봐. 공법생이 또 와가지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럼 여러분은 그냥 계속 듣고 있는 거야. 멍 때리면 안 돼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요. 근데 다행인 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가능성이 괜찮아요. 그치? 얼마든지 실력은 높일 수 있어요. 포기만 하지 않으면 돼. 포기만 하지 말고. 그치? 14번.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 포기 안 할 때 또 깔짝지근하게 문제가 몇 개인가 또 이렇게 짜증나는 거죠. 기억. 소유권 보존 등기된 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땡, 틀렸죠?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을 그 세액으로 한다. 그래서 1번 기억 틀렸고. 니은, 신고 또는 납부라는 중과세 및 추징 대상이 되면 보통 징수 아니라겠죠? 뭐라고요? 신고 납부. 신고 납부. 이건 다 틀릴 수밖에 없어. 위에 거 계속 틀렸기 때문에. 근데 다음에 안 틀리겠죠? 설마 3번 연장 틀렸는데 뭐 사람 맞추겠지. 디귿은요. 대도시 법인 설립 지점문 설치는 몇 배? 표준세율 100분의 300. 이런 맞고. 니을은 틀렸죠? 설마 이걸 맞다고 하면 안 되죠? 환급 없다. 환급 안 해준다 했잖아. 이 중요한 특징이라고 몇 번 얘기했어요. 그죠? 미음은요? 맞아, 틀려? 뭐가 맞아? 9번에 1번 봐봐. 9번에 1번. 9번에 1번. 얘가 취득세니까 틀린 거죠? 얘가 등록세 중요한 특징을 몇 번을 얘기했어. 신고하고 납부한 거로 신고불성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라니까. 50% 경험 누구라고? 아까 내가 얘까지 들었잖아. 이렇게 나오면 또 맞았다고 한다고. 아직도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신고불성실 가산 50% 경험은 기하는 신고 얘기고 신고하고 납부한 거로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차라리 지금이 나아. 이게 나아. 아예 그냥 까놓고 그냥 다 틀린 게 막 짜증나잖아. 이게 나중에 기억은 나겠지. 다음에 나오면 안 틀리겠지. 차라리 이게 낫다. 이게 낫다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한숨 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내가 지금 한숨 쉬는, 그죠? 대신 한숨 쉬니까 다음에 보면 얘 볼 때마다 이 생각 날 거 아니야. 내가 얘 때문에 그때 짜증나가지고 한숨 쉬는 생각하면 열받아. 안 틀리지. 그나마 다행이죠. 그죠? 미움 틀렸고. 비급은? 등록 면허세를 신고 기한 내 과소신고한 경우는 신고불성실을 10% 부과한다. 과소신고해서 몇 프로? 10%. 그럼 지금 오른 건 몇 개예요? 하나만 더 풀어보겠어. 하나만.
자, 15번 하나 더 풀고 쉬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추스려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자, 15번 취등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너무 저기 이렇게 한탄 같은 거 하면 안 돼. 왜냐면 이게 동영상을 찍기 때문에 동강 들으신 분들이 그 생각할 거냐. 막 문제 푸는데 막 거기서 한숨 쉬면은 저 학원 어디 학원이 저런데 이런 소문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원주라는 얘기를 절대 하면 안 돼. 그 얘기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15번 보겠습니다. 자, 15번 취등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취득세와 등록세 모두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는 때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조세이다. 그쵸? 얘는 신고납부 조세니까 신고했을 때 확정되고. 2번 둘 다 소액징수 면제는 적용이 안 되죠. 소액징수 면제는 어디 나오는 거야? 재산세에 나오죠. 취득세는 면세점이 있고 등록세는 6,000원 미만 6,000원 크게 있는 거죠. 최저한세, 그죠? 특징이 있죠? 보시면 되고. 3번이 틀렸죠. 왜? 어디가 틀렸어? 그쵸? 등록세는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중과산세는 누구만? 취득세만 해서 취득세. 근데 지금은 그렇지 100% 80 보통징수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 중과산세 규정은 취득세만 있고 누군 없다? 등록세는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야. 4번은 신고 안 했대. 그럼 뭐요? 신고불성 실과산세 20%고 5번은요? 또 나왔잖아. 430이라네. 뭐라? 신고 납부. 지금 이 얘기가 지금 몇 번째 나오는 거잖아. 그죠? 답은 3번입니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16분.